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3 글로벌 제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관리의 기초 개념인데요. 제품이란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적 재화를 총칭한다. 이렇게 한데 재화 중에서는 예전에는 재화만 있었는데 재화와 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서비스, 장소, 아이디어, 사람, 조직체들까지를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구성 요소는요. 지금 여기 이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핵심이 되는 편익이나 서비스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에는 포장, 상품명, 품질, 스타일, 제품, 기타 특징을 이야기하고 확대 제품에는 지금은 물류 이 내용이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거의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서 하는 방식이죠. 요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주 신속한 배달이 되는데 그 시스템은 먼저 상품을 창고에 입고를 시키면 업체가 입고를 시키면 아마존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수수료를 받긴 합니다만은 이 방식을 지금 현재 쿠팡에서 도입을 해서 창고에 먼저 입고를 시키고 거기에서 바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도착이 되게 하는 아주 물류 시스템이 혁신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상품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야 당연하겠죠. 제품을 분류하는데요. 공급 시장에 따른 분류인데 현지 제품인가 국제 제품인가 다국적 제품인가 글로벌 제품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상용자에 따른 분류입니다. 소비재인가 편의품, 소비재 중에서는 편의품, 선매품, 전무품인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담배, 껌, 비누 뭐 이런 것은 편의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량으로 자주 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편의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선매품인데 이건 가격, 품질, 스타일 등 여러 상표를 비교해서 중고차, 부인복,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선매품이라 하겠습니다. 전무품은 스테레오, 자동차, 카메라, 의료기구 전무품인데 이런 내용들은 소비자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구매하겠죠. 편의품은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쉽게 바로바로 구매합니다만은 전문품은 신경을 많이 써서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에서는 편의품, 선매품, 전무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라서죠. 산업재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용 연한에 따른 분류들이 있는데요. 비내구재냐 내구재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맥주, 비누, 소금 등 한 번 내지 두 번 사용하면 소모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구재 같은 경우는 냉장고, 기계류, 의류 뭐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비내구재는 쉽게 결정을 하지만 내구재는 상당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품 관리인데요. 제품도 수명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인간이나 동물이 생명이 있듯이 상품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천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관리는. 글로벌 제품 관리는 글로벌 제품의 수명 주기가 각 단계에서 기획 실천 통제된다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관리인데요. 신제품 개발은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개발을 해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인데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비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나온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기업 목표와 이미지 생산 마케팅 능력에 합당한가를 엄격히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컨셉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대체품과 선호도는 있는가, 소비자 니즈와 일치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성을 분석을 하는데 당연히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 시장 점유율, 수익성을 검토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투자를 판매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해서 투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제품 개발을 하는데요.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를 합니다. 대량 생산을 해서 시제품 개발을 하게 되고 시험 마케팅을 하는데 대상 시장을 놔두고 합니다. 제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품 성능과 안정도 시험을 하고 시장 검증, 소비자 테스트합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보죠. 유럽의 명품들이 이 검증 시장, 소비자 테스트 시장을 한국, 중국, 일본으로 보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명품 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개국을 꼽는다면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반응을 일으킨가를 테스트 시장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재밌는 내용이죠. 상품화하는데 시판을 하는데 신제품을 출하하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천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제품이 개발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신제품 아이디어 여과 과정인데요. 시간을 두면서 심사하고 사업성 분석하고 시제품 개발하고 시험하고 상용화하고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여과도를 거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무조건 막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글로벌 제품은 내셔널 제품과 차이가 있는데요. 제품의 품질이 특히 제품의 내구성, 신뢰성, 정확성, 사용의 편리성, 수선의 용이성 이런 속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품질이 좋냐 안 좋냐는 내구성이 좋은가, 신뢰성이 있는가, 정확성이 있는가, 사용의 편리성이 있는가, 수선의 용이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인데요. 시각적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인데 주로 포스터, 광고, 전시 등의 시각에 소구하는 것입니다. 상업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 디자인은 실내 장식품에서 도로, 공원, 도시계획, 국토계획까지 국토계획까지를 디자인하는 것을 환경 디자인하고요. 제품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이나 제품 차별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특징적인 것도 내용이 되겠죠. 지금 위화가 원론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제품과 브랜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브랜드 개념은 브랜드 마케팅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중복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시 무역학 원론에서도 터치를 하고 갑니다. 브랜드는 식별하고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명칭, 말, 기호, 상징,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드명은 말 그래도 브랜드 이름이죠. 상표 중에 말로 표현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브랜드 마크는 상표 상징 중 디자인, 특징, 색상, 문자와 같이 인식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씩, 칼을 휘저은 그런 내용의 마크가 브랜드 마크가 되겠죠. 등록 상표는 법적으로 사용권이 허용된 상표 그리고 일부분을 말한다 내용인데 상표 등록을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 결정인데요. 브랜드 이름을 짓는 거, 브랜드 네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브랜드 네이밍만 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용역비를 받고 움직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름 네이밍을 할 때는 기억하기 쉽고 알아보기 쉽고 쉽게 소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우깡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올드 브랜드 스낵이죠. 그리고 기밑에 멀미가 멀미 방지 약이죠. 아가방, 유아의 옷이라는 것이 그냥 브랜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자 상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이름이어야 되는데 오뚜기 카레, 빙그레 라면, 하여튼 무쏘 자동차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경쟁 상표와 구별되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제품에 제공하는 편익을 암시하는데 윤이나 샴푸, 광택이 난다는 샴푸겠죠. 크리넥스 화장지, 한 스푼, 농축세제죠. 한 스푼만 넣어도 세척이 된다 하는 내용을 편익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에서 베네핏이 암시돼서 알 수 있다면 좋겠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려면 일단 상표 등록을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글로벌 브랜드 전략인데요. 자사 브랜드와 OEM 브랜드가 있는데 자사 브랜드는 글로벌 기업의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이름을 말합니다. LG, 현대, IBM 뭐 이런 내용이겠죠. OEM 브랜드는 대표적인 타사 브랜드로서 주문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주문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 브랜드를 붙여서 그 회사로 수출하는 것이죠. 개별 브랜드와 공통 브랜드인데요. 개별 브랜드는 모든 제품마다 독자적으로 붙이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 상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공동 브랜드는 모든 제품에 통일해서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G, 삼성, 뭐 종갓집, 제일제당의 본가 이런 형식이죠. 상표 연장 전략인데요. 이건 상표 연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 해야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품이 신뢰를 얻은 후에 다시 다른 제품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을 하는 이유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겠죠. 이미 신뢰를 얻어서 인지도가 높아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인데요. 글로벌 브랜드는 전 세계에 공급하는 제품에 하나 브랜드를 붙여가는 브랜드를 이야기하고요. 현지 브랜드는 그 나라에 맞게 국가별로 서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의 브랜드인데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라 하고 로컬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이름을 똑같은 제품을 다르게 불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자산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가면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듭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13년 자료이기 때문에 7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삼성이 6위입니다. G를 능가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어마어마하죠. 글로벌 제품 포장인데요. 제품을 싸거나 담는 그릇,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포장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포장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물리적 거리가 있고 유통 경로, 보관 시설이라든가 마케팅 능력, 포장 규격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컨테이너에
움직였을 때 내용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겠죠. 글로벌 표찰인데요. 판매 시점부터 제품에 붙여지는 모든 기술의 명세를 이야기합니다. 인쇄해서 붙여놔야 되겠죠. 제품 믹스 관리인데요. 여기에서는 모든 제품 계열과 품목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품 믹스는 제품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품 너비, 길이, 깊이입니다. 그래서 제품 계열의 믹스의 너비는 제품 계열을 이야기하고, 길이는 제품 믹스 내 품목 수를 이야기하고, 깊이는 제품 내 변종을 이야기합니다. 뭐 색깔을 빨주노 저파남보 중에 몇 가지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제품 품목은 크기, 가격, 중량, 외양 등에서 품번이 매겨지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품목 세리얼 넘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제품 계열을 이렇게 표로해 놨습니다. 시장 확대 전략, 각 시장의 기존 제품을 더욱 깊이 침투를 시키고 신시장 개발 전략이 있고 신제품 개발 전략이 있고 다변화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전략을 구사해서 제품 믹스의 실천을 합니다. 이 유형이 제품의 새로운 국가에 판매하는 것은 신시장 개발이고 신제품 개발은 신제품 개발에서 기존 시장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품 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제품 수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 그랬죠.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다. 도입에서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한다는 것이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쇠퇴기가 되면 매출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제품이 철수한대요. 그러면 성장기면 좋을까? 성장기는 매출 증대하고 이익이 증가 단계인데 경쟁 기업 시장 참여로 가격이나 촉진 비용이 증가로 이익이 감소하는 시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경쟁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잠재 고객들의 제품을 구매한 상태, 그래서 매출 증가가 정체되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정체돼서 하락하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쇠퇴하게 되는데요. 도입에서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됐다가 쇠퇴기까지 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변동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양식의 변화라든가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하거나 아니면 양식의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전거가 예전에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이동수단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토바이가 생기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전거는 이동수단으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이제 수명이 다 했는데 이걸 다시 살리죠.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자전거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 수단으로 바뀌면서 다시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명 주기는 바뀔 수 있겠죠.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변화돼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더 비싼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될 수 있고 기술이 혁신이 될 수 있고 소비지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곡선상의 마케팅 믹스의 전형적인 변화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 믹스는 제품 유통, 촉진 가격, 지금 몇 번의 반복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은 프로덕트, 유통, 프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앞에 P자를 뽑아서 4P, 이 마케팅 4대 요소라고도 합니다. 이걸 잘 믹스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품 수명 주기의 유용성인데요. 글로벌 시장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세분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혁신제품 개발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제품 수명 주기를 활용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계점은 또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 시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명이 예전에는 하나의 상품이 나오면 오래 갔는데 요즘은 새로운 혁신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또 고객의 니즈가 바뀌면서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품 수정을 해간데 수명을 연장해서 수정을 하겠죠.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제품의 혁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형으로는 품질 개량을 하거나 기능 개량을 한다. 그리고 스타일 개량을 해서 수명을 연장시켜 보려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품 디자인 수정 시 고려 요소인데요. 선호도, 비용, 법적 규제, 적합성 이런 내용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호도는 세계적으로 그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되고 제품 디자인 수정 관련 내용 비용을 생각하고 법적인 규제는 괜찮은가 보는 것이고 적합성은 제품이 사용되는 장소와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품의 철수 관리인데요. 제품 철수의 일반적 원인은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불안했을 때 철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환경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제품 철수 효과는 재고 감소를 위하고 한형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 철수 고려사항은 제품의 장래성이라든가 제품 계열의 공헌도, 제품 믹스의 동일 여부에 따라서 개별 시장별, 지역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로벌 제품 전략의 기본 유형인데 제품의 표준화 전략입니다. 표준화를 해놓으면 좋은 점이 많겠죠. 제품 생산의 규모 경제를 이룰 수 있고요. 제품 연구 개발의 경제성을 이룰 수 있고 마케팅 활동의 경제성을 이룰 수 있고 소비자 상품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노열티를 높인다는 것이죠. 생산국의 이미지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출만을 통한 해외시장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화 전략 영향 요인은 크다 하겠습니다. 제품 적응화 전략인데요. 현지 시장국 소비자 기호에 맞게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적응화 전략을 이루어야 되겠죠. 제품 차로 전략의 영향 요인인데 사용상의 조건 차이라든가 시장적 요소, 정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품 전략 유형에서는 표준화 제품 대 차별화 제품인데요. 제품 기능 또는 욕구, 촉진 전략 관점에서 글로벌 제품 전략 유형을 5가지로 이 키간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차별화 이렇게 해서 표준화 변경하지 않으면 차별화 변경함으로 해서 6가지 분면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품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전략이 있고 제품의 커뮤니케이션 적응 전략이 있고 제품의 커뮤니케이션 연장 전략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커뮤니케이션 적응 전략 중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제품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바꾸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나 가치, 규범, 감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 혁신 전략인데요. 지불 가능한 범위의 가격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전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을 이뤄서 들어가는 것이죠. 미국의 가전제품은 남미 개발도상국의 완전 자동 세탁기 대신 수동 반자동 세탁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 제품을 새로이 개발해서 진입해가는 후진국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진입해 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태보에서 가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글로벌 제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장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